우리가 로봇으로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방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소외되었었던 종목들, 낙폭과 대주들,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의 섹터, 좀 분위기 전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종목이 좀 셀트리온이지 않나. 물적 분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한 주가의 무거움은 좀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LG전자를 제가 매수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네, 오늘 모신 분은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함정남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어쨌건 양봉으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참 화제가 많았죠. 오늘 증시 호재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주말 동안 있었던 오늘 12월 11일 주말 동안 있었던 대주주 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진짜로 확대가 되느냐 했는데 주말 동안 그때 금요일에 된다 했다가 아닌데 이런 뉘앙스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으로 봤었을 때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정도를 점칠 수 있었고, 주말에도 이쪽 관련된 뉴스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증명된 것은 지금까지 매년 12월마다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한 이슈였는지를 딱 한 번에 짚어볼 수 있었던. 어떤 분들은 이거 미리 다 팔았으니까 그렇게 악영이 없을 거야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맨날 12월 26일 날 팔고 28일 날 다시 17일 날 다시 사고, 그래서 결국 주주 명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이름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악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지워버리고 개인들의 목소리도 좀 커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좀 30억 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좀 완화되는 것으로 좀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투심으로서는 1월에 매수해야지. 사실 저도 고객분들께 그러거든요. 12월 달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연준이 당장 금리나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 1월로 좀 밀어둡시다라는 포지션을 지금 용기를 내봅시다라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들의 투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 1월에 기대했던 수급을 12월로 땡겨올 수 있다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것이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었던 어떤 기관들의 매수의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얘기 했어요. 오늘도 주말 사이에 좀 될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이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이거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11일이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안 되면은 바로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종목이 호재였는지는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에서 안 되면 타격이 너무 큰데, 지금 야당에서 이거를 반대할 수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내년 총선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명분을 내세우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것이 내심 이 업에 녹을 놓고 먹고 사는 사람 한 사람의 바람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시장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려 있는 호재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뭐 미국 금리나 기대감으로 장이 올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임계치를 넘어간 수준에서는 더 내려가도 증시가 올라가지 않았고, 거기서 반등을 줄 때도 오히려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증시가 뭐 여기서 오늘 좋았다 이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환경적인 베이스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포인트는 되고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오늘 증시였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도 셌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약세가 좀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달러는 점점 약해지는데 왜 우리는 더 약해지고 있을까? 근데 요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데. 뭐 글로벌 악재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무엇이 더 우선순위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어떤 주의자냐면요, 우리 원화는 더 약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화가 약세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외화 유출을 두려워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현재 부동산, 현재 경기,
그다음에 현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무 비관론자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통해서 엔화를 죽기 살기로 약세를 했지만 결국은 그게 어떠한 뭐 사실 20년 동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억지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원화 약세의 기조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의 베이스에서는 저는 1분기에 미국보다 앞선 금리 인하 스탠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찾아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는데 지금 소형 건설사들은 다 지금 나가떨어져 계속적으로 그렇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가떨어지는데 아무도 관심이 거기는 없거든요. 부동산 PF 네, 때문에. PF 때문에. 근데 이게 끄트머리에 꼭 동튀기 전이 어둡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두루 밀어둘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선 전에 우리는 한 템포 반박자 빨리 금리를 인상했던 것처럼 반템포 빠른 금리 인하가 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화 약세 기조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시장을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특징적인 섹터 뭐 아니면 뭐 주식 종목을 좀 본다고 하면은 일단 오늘은 압도적일 거예요. LIG 넥스원이 오늘 화제의 네. 중심에 떠올랐는데 사실 방산주보다는 그 로봇 회사 인수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방산주의 흐름은 뭐 그다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로봇주들이 좀 튀었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저는 사실 KRM이라는 종목을 오랫동안 지켜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방송이 아니라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로봇으로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방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치킨 튀기려고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이 방산에 쓰여지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가 뒤처질 수 없는 것이고 사족 보행 로봇이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시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던 것도 다 방산용 군수 보급용 그래서 산악을 우리가 원했던 보급품을 들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테스트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 갖고 있는 것과 이제 이 KRM이라고 하는 고스트 이제 로보틱스였는데 여기에 자회사가 이제 KRM이었고 이 회사를 이제 방산과 연결이 된다 했었는데 솔직히 LIG 넥스원일 거라고는 상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거기서 LIG 넥스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비교한 것이 램보 로보틱스랑 했었을 때 뭐 그 3조, 2조면 지금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요즘 호재를 좀 빨리 반영시키려고 하잖아요. 덩치가 컸던 것 대비해서 상한가로 좀 끝까지 지켜 올라가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기준에선 상한가라는 것은 2시 반 전에 입성, 적어도 3시 전엔 들어가야 되는데 막판에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것은 내일 썩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상적으로서는 방산업체가 로봇회사 손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벅찬 모습으로 상한가를 들어가서 내일의 흐름은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 앞으로 방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밸류, 성장 밸류에 대한 시각이 넓혀질 것이다. 로봇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로봇 방산의 어떤 시너지와 관련돼선 이렇게 좀 새로운 좀 시야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면은 그 개인이 한 47만 주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한 24만 주씩 그냥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 다고 팔아 넘겼는데 이게 누가 잘한 선택일지 이건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셀트리온, 얘기 안할 수 주도 없죠.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바이오주의 턴, 셀트리온에 진짜 뭔가 다시 한번 그 추세 상승 이게 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기대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던데요. 셀트리온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셀트리온이 3, 4병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들고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램시마뿐만 아니라 램시마 SC 미국 시장 진출뿐만이 아니라 뭐
스텔라라든가 아일리아 이런 것들로 새로운 먹거리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작지 않은 규모인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주가가 50만 원에서 지금까지 떨어졌었을 때 대비해서 회사가 뭐 계속적으로 꾸준히 커왔지 밸류에이션만 미리 땡겨왔던 것을 토해냈던 것과 새로운 어떤 모멘텀의 부재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좀 바닥을 주가가 무거웠었던 것이지 지금 회사가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서영진 회장은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해왔고 거기에 핵심 목적이 서성진 회장이 갖고 있는 마지막 어떤 아픈 손가락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이 3, 4평이었는데 이것을 끝내고 난다면 본격적인 회사의 밸류를 투여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액션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셀트리온을 봤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셀트리온의 주주들은 2차 전지 못지않게 굉장히 강성주주가 많으시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일 때 셀트리온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나눠 갖고 있어요. 셀트리온 10억, 헬스케어 10억, 제약 10억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종목 하나 꼽으라 한다면 셀트리온 2개 꼽으라 한다면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합병을 한단 말이에요. 합병을 하게 되면 대주주가 20억이 돼버리잖아요. 10억씩 갖고 있었으면 대주주가 안 되는데 합쳐버리면 이제 그 대주주 요건에 내년에 바로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론 그 기준이 이제 뭐 내년에 뭐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 때는 합병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0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가격의 면에서 전혀 부담이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이오 섹터가 턴하는 것과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것. 실제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사가 떴었을 때 기사를 보고 본 것이 아니라 저는 에코프라 셀트리온 반등 주는 거 보고 대주주 뉴스 떴나 저는 역으로 찾아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 수혜주는 저는 지금 셀트리온 3사라고 보고 있고 이 합병이 된 이후에 거래 정지가 헬스케어가 멈췄을 때 저는 제약도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다음 순서는 제약이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12월에는 대주 물량을 연기금액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뭐 셀트리온이 뭐죠? 그 배당이 썩 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반납할 거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3, 4병과 관련돼서 연기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약이고 3, 4 전부 다 일부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오랫동안 소외되었었던 종목들, 낙폭과 대주들,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의 섹터 좀 분위기 전환 이러한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종목이 좀 셀트리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 완화의 수혜, 그 다음에 바닥권에 있었던 섹터의 전환, 그리고 3, 4병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좀 이렇게 교집합이 잘 만들었다 생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대주주 요건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불편해질 수 있음을 오히려 그 매물이 좀 나올 수 네, 있다, 쏟아질 그럴 수 있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종목이 셀트리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봤던 종목들이나 테마가 있었다면 어디가 있어요? LG 이노텍이 오늘 한 4%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웬일이니? 이렇게 사실 삼성전기가 올라갔었을 때 삼성전기가 올라가는 것과 LG 이노텍이 오늘 올라가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기는 이제 사실 좀 무라타와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엔저가 막바지다라는 것이었고 그때 LG 이노텍은 전혀 동요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만 LG 이노텍이 움직였었던 이유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4 CES에서 모빌리티, AI 혁신 기술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하는 매우 진부하면서도 매우 뻔한 뉴스로 오늘 이 바닥에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부스가 예년보다 2배 정도 커질 거고 거기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그리고 여기에 AI 존도 신설할 것이다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많은 포장을 통해서 어쨌든 이 바닥권에서 답답하기만 했었던 주가의 흐름 삼성전기는 사실 최근에 좀 턴해 왔거든요. 이노텍 정말 너는 해도 너무하구나 했던 것에서 일단은 한 무게의 짐을 내려놨는데 저는 사실 이게 오래 걸리겠구나 라고 했다가 오늘 움직일 때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LG전자 최근의 주가 흐름은 재앙과도 같은 주가 흐름이 나타났어요. LG전자의 하락이 이 가격에서 연기금이 계속 팔아야 되나? 투신이야 그렇다 쳐도 연기금 이 자리에서 왜 팔아야 되지라는 의구심을 가졌을 때 시장에서 도는 뉴스, 저는 믿고 싶지 않았던 뉴스에서는 마그나 전장 부분에 대한 물적 분할 썰이 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다른 기업이면 모르겠지만 LG그룹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매니저 입장에서 포트 LG그룹 향 포트를 짜 나갈 때 LG전자 숏, LG이노텍 뭐 롱을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뭐 수급적인 변화도 아직은 아닙니다. 이거 루머고 이렇게 된다라는 뭐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얘네 이것도 한다고 너무나 원망스럽지만 매니저 입장에서는 보험성으로 이쪽의 포지션을 우선적으로 담아둘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부분과 뭐 이 CES 지금까지 장이 너무 예민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딱 CES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연말이구나 이 생각이 저는 오늘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CES가 관련돼서 전장 쪽에서는 뭐 이렇게 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뭐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 CES 훈풍에 한번 뭐 그 명분을 토대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연말 랠리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종목 워낙 못 갔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사실은 뭐 전장이다 뭐다 IT다 로봇이다 하면은 사실 MSCC라는 것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갈 것인데 그러한 것들 대비해서 굉장히 어떤 뻔한 뭐 그런 밸류로 좀 취급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기는 좀 너무 한 대를 받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LG이노텍도 이제 좀 쉴 만큼 쉬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늘의 좀 특징주 안에서는 넥스원, 셀트리온 그다음에 이노텍이 좀 눈에 들어왔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하니까 네. 그 또 LG전자가 또 떠오르네요. 지금 최근에 뭐 루머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뭐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 전장 사업에 대한 많이 밀렸는데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이걸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루머가 나올 때는 일단 피하는 게 제일 최선인지.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술적 대응만 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거의 당했죠. 당했죠. 안 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마그나 이파워 트레이드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이거는 LG전자가 앞으로 기업의 색깔이 바뀔 수 있었던. 근데 일단 의심을 했어요. 11만 원 돌파했어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날아갈 때 못 갔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 뉴스 저 정말 막 좋은 말 안 나갑니다. 비방용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올 것 괜찮아요. 이거 진짜 불매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지금 LG 엔솔 통해서도 자금 조달을 통해서도 시장에 많은 교란이 있었고 사실 그거 하나 뚝 들어오면서 100조짜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수는 하나도 안 올라갔고 우리는 수익 난 거 하나도 없는데 지수에 100조의 자금이 이렇게 증시가 올라온 효과를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주식들이 다 눌려버렸었던 그러한 효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금 조달만 했고 뭐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얼마만큼 LG 에너지솔루션으로 수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G그룹이 LG 에너지솔루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나 죄송합니다. LG 팬분들에게 저도 LG 팬이지만 유니폼 바꿔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좀 그러지 않기를 한다면 이번에는 좀 부탁드립니다. 인적 분할 하셨으면 어떨까? 인적 분할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적 분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한 주가의 무거움은 좀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오히려 물적 분할 아니라 해라 그러면 한번 충격받고 그 뒤에 반등 주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LG화학이 그랬었거든요. 가다가 뉴스 나고 박살났다가 다시 한번 밸류 보니 뭐 지금 해볼 만하다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뭐 전자와 뭐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다시 한번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섣불리 이 자리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그럼 너는 뭔데? 그러면 지금 저는 LG전자는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이유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막 이런 다시 또 그런 악몽이 떠올라서 하는 네네네. 거고 그 증권가의 그 리포트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그 자회사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한 2조 네. 800억 정도 적자, 올해에도 한 2조 5,60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난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자회사에 대한 또 증자 이슈가 생기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한 우려 같은데 리포트가 나왔었죠. 실적이 4분기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감액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3천억 정도 줄였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그 리포트가. 맞아요. 많이 줄일 수 있죠. 지금 IT 가전제품이 안 팔려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미 다 사버렸기 때문에 그 넥스트 수요가 올라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아는데 리포트를 그렇게 쓴 것도 좀 기분이 나쁘고 그 리포트 때문에 IT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전자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전 뭐 국민이 실적 다 안 좋은 알고 건 다 있어요. 아니까요. 그럼요. 지금 LG전자는 전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장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LG전자 내년에 가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실적 하방. 그 리포트가 뭐라냐면 내년에는 바닥 찍고 올라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이것 때문에 매수해서 사야 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LG전자 가전 때문에 살 일은 저는 앞으로 적어도 5년, 10년 내에 없을 거예요. 저는. LG전자를 제가 매수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전장이에요. 전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있으니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짜증이 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LG화학 때 참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물론 자기들 의도대로 성공은 했지만 우리 방송에서도 물적 분할 그 주총에서 통과 못되게 하려고 참 여러 가지로 뭐 미국 변호사들 불러다가 막 방송을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럼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한 게 실패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출연한 변호사한테는 전화가 갔다 오더라고 LG화학에서. 지금 아마 LG전자를 갖고 계시는 국민 개인 투자자분들의 80%는 저 전장 때문이라고. 전장이지. 전장이에요, 지금. 전장. 근데 이거를 물적 분할한다는 자금 조달로서 우리를 실현한다라면 진짜 이건 국민들이 불매운동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어쨌건 욕을 먹었건 어쨌건 자기들 뜻대로 됐고 성장할 수 있는 자금 확보에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LG 엔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무리수를 둬서라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5대5야 지금. 이거 법적으로 막아주시면 안 돼. 그럼 내가 그분 찍습니다, 진짜. LG전자는 그러면 배당으로도 많이 주던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적 분할 확정된 거 아닙니다. 루머가 도는데 지금 이제 행태를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그치. 결론은 기술적 대응을 할 텐데 기술적 대응으로 아직은 관망이고요.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등장할 때는 제가 그 타이밍에는 꼭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진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때도 그거 하자 그랬어요. 그 불매 운동 하자고 막 제안하고 네. 그랬었거든. 진짜 한번. 근데 잘 그렇게 호응이 크지 않았는데 이제 많이들 또 깨어 있어가지고 이제는 많이 제가 호응할 이거 수 있을 것 불매 같아. 운동을 제가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정부 정책을 봤었을 때 부동산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정부가 발벗고 뛰어나서 하지만 우리 솔직히 이 양도세 과세랑 거래세 과세는 우리 이중과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증시에 대해서는 좀 늘 한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좀 투자자들이 네. 좀 적극적인 액션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좀. 네. 네. 맨날 그 부동산의 자산이 쏠림 이거를 갖다가 금융으로 좀 바꿔야 된다 말은 하는데 그러려면 법적 제도 같은 게 좀 완벽하게 이제는 예. 진짜로 좀 보호도 탄탄해져야 되고 배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이것이 있어야 돼. 우리가 배당만 똑바로 줘도 지수 3천 그 자리에서 돌파할 겁니다. 진짜로. 자, 네, 내일장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대비할 것인가 이러한 네. 각도에서 한번 제안을 좀 주시죠. 네, 내일 이제부터는 좀 관망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수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2,550은 언저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2,600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코스피 실적 퍼포먼스로 봤었을 때 600 돌파한다는 것은 뭐 가머니설이고 2,550 정도가 기술적으로 저항전이라 했었을 때 지금 내일 저녁에 CPI 나오죠. 그 다음에 목요일 새벽에 우리는 파월의 입술의 말을 듣게 될 때
뭐 여기서 더 치고 달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주도주가 없이 다양한 섹터 테마의 확산 장세이기 때문에 저는 꼭 내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시장이 지수가 몇 급 갈 겁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를 좀 봐야 돼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시장은 좀 계속 해볼 만한 시장이지만 어쨌든 내일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는 관망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CPI 보고 가자. 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실수 없이 대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